일기도 공부하는데 나머지 지역에 기자님들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얼굴 보시고 계시면 시간이 되셨고 전달을 드렸으니까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남원의 르네상스 꿈꾸다입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오늘은 지난 12월 7일 전라북도 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울러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지 소상히 밝혔습니다. 그 핵심은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받는 나라, 공정한 경제,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 등 4가지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직무 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물론 출마자들의 선거운동을 어렵게 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의 2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2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기존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하는 선에서 치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가 국회에 간다면 국회의 도실적인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국회가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거구 획정을 못할 경우 직접 선거의 획정 기준을 자동 적용토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남원은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와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부터 현재까지 남원의 모습이 조화병처럼 스칩니다. 개구쟁이 시절부터 학창시절, 그리고 객지 생활을 하며 고향을 찾던 시절, 세월이 갈수록 남원은 활기를 잃고 쇠락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남원의 쇠락은 수치로 드러납니다. 2015년 고정가격으로 남원의 지역 내 총 생산액이 2010년 1조 6,470억 원에서 2020년 1조 5,983억 원으로 10년간 489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1인당 소득은 전라북도 평균이 2,930만 원인데 남원은 2,200만 원으로 도내에서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인구는 매년 약 1,000명씩 줄어들어 2021년에는 7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2018년 서남대학교 폐교는 지역 소멸을 가속화했습니다. 서남대학교 폐교를 막지 못한 정치력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저는 객지 생활 중에도 단 한순간도 남원을 진 적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일할 때도 남원을 챙기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크건 작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남원 종합초등학교 오케스트라단, 원불교 남원교당 담원아이 국악 오케스트라단을 만들어 주었고, 산동 지역아동센터 전면 리모델링을 연기했습니다. 남원여고 기숙사, 남원요양병원 건립을 지원했고, 남원 승무원을 현대화시켜 당시만 해도 많이 됐던 사회적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했습니다. 13개면 보건치료소 현대화 사업, 남원시 화장품 단지 조성도 제가 물꼬를 탔습니다. 남원 시민이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면 다른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세심하게 진료해 주도록 의료진에 부탁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인연을 맺은 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거리에서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오면 반갑고 흐뭇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저는 정치의 힘이 허허 벌판을 세종이라는 거대한 도시로 탈바꿈시킨 것처럼 정치의 힘으로 남원을 부흥시키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가면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남원 르네상스에 앞장서겠습니다.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제 고향 남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첫째, 남원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조형물을 건립하겠습니다. 포항 홍이곳 해맞이 광장의 상생의 섬처럼 관광객들이 인증샷을 찍기 위해 일부러 찾아온 랜드마크가 필요합니다. 장소는 남원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남원 어디서나 잘 보이는 전망대가 최적입니다. 전망대에 살아있는 남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랜드마크 조형물을 건립하겠습니다. 젊은 커플들이 언약하기 위해서 찾고 결혼한 부부가 결혼 기념일에 손잡고 찾아오는 전국 최고의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남원 3회 일반 산업단지 공동화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겠습니다. 현재 3회 일반 산업단지 분양률은 13% 내외에 불과합니다. 지역에 노동력이 부족하고 교통 및 물류 환경이 취약하여 기업 유치에 여부가 많습니다. 이러한 장애 요인을 극복하려면 파격적인 횡재정적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신규 입주하는 기업에게 최초 일정 기간 해당 지역 기업에게 일정 비율을 보조하는 제도, 가칭 소멸지역 신규기업 지역기업 매칭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일반 사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이 사실상 제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8조를 개정하여 남원 사업단지 등에 특화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남원의 양대 전통시장인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을 남원 르네상스를 견인할 지역 코어 상권으로 재건하겠습니다. 교통동 신도시 개발로 원도심이 시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감에 따라 원도심의 두개시장도 쇠퇴를 면치 못했습니다. 용남시장은 장날에도 사람이 많지 않아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공설시장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단일 전통시장이나 상점과 개별 지원은 시장을 되살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을 포함하여 인근 상점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개발이 필요합니다. 철학한 구도심과 전통시장에 예술의 힘으로 생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유목적 특성을 활용하여 청년 예술가들이 일시적으로 종주하는 예술거리 조성 사업, 폐업 공간이나 유휴 건물을 공공이 임차하여 청년 예술가들의 작업실로 제공하는 청년예술 창작소 프로젝트, 예술가와 가게들이 협업하여 가게 외관을 예술적으로 꾸미는 것 등 무궁무진한 아이디어 창출이 가능합니다. 해외 청년 예술가들에게 정주 공간을 제공하면 국내외 청년 예술가들의 국제적 교류가 가능해지고 구도심이 국제적인 예술거리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도심과 전통시장에 국내외 청년 예술가들이 북적거리는 남원,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남원, 바로 제가 꿈꾸는 남원 르네상스의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남원 국립유적원은 지난 몇 년간 남원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정부가 2018년에 대국민 약속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의 다름 아닙니다. 지난 10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지역의사법이 의결된 반면 국립의전원법은 심의 대상에서 보류되었습니다. 우리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남원 국립의전원법을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이나 국가 전체의 이익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끝내 반대한다면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남원 시민에 대한 희망 고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대안이 있습니다. 경상대 의대정원 49년을 활용하여 남원의 기존 대학의 의과대학 분교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제가 국회에 가면 국립의전원법 제정 또는 의대 분교 설립 대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남원의 르네상스를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이고 대담한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저는 남원을 포함한 범지리산 대륙권을 포괄하는 새로운 발전 전략을 제안합니다.
범질산 대륙권은 3개 시도, 전남, 전북, 경남, 12개 시군, 남원, 인실, 순창, 무주, 신안, 장수, 곡성, 구례, 하동, 산청, 함양, 번창으로 대표적인 소멸 지역이 동시에 중앙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입니다. 영원함 지역에서도 가장 낙후된 범지리산 대륙권을 새로운 성장 동력의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범지리산 대륙권 영원함이 힘을 합쳐 고령화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영원한 화합형 양육, 교육, 산업, 의료, 주거, 문화예술 특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원에는 고령 친화 의료 특화단지를, 경남 함양에는 실버 주거 특화단지를, 순창과 임실에는 고령 친화 발효산업 특구단지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영원한 화합형 범지리산 대륙권 발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국회에서 힘을 합쳐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소외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나갑시다. 그 선두에 제가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남원을 위해 헌신할 김원종, 오늘도 남원 르네상스의 꿈을 꾸고 있는 김원종, 남원 시민과 함께 남원 르네상스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인 공약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남원 지역에 특화된 몇 가지 추가적인 공약을 우리 기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선거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다른 지역은 선거가 확정이 되는데요. 그 지역에 맞는 추가 계약을 기반해서 제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남원에 대한 특성은 저보다 우리 기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꼭 기자 간담회라도 이 초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추가적인 고견을 주시면 반영을 해서 계속해서 보완하고 보충하고 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기자 얘기는 아니고 기자회견에 정책간담회라든지 편하게 혹시 의정원 관련해서요. 지금 후보인데 현재 상태의 판단은 어떠신가 하고 그다음에 이게 현 정권이나 지금 이 정부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좀 알고 계시면 안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자꾸 공간을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이게 정말 국민의정만 생각하면 정말 이게 복장이 터집니다. 우리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래 여기 있던 것을 정부가 없앤 다음에 다도 아니고 일부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것을 그걸 차일피일 미루고 6년 됐지 않습니까? 그중에 11일째까지 나와 있었는데 이게 사인끼리 약속도 엄중하게 지켜야 하는데 국가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 물건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근데 국회 보건복지 법안소위가 1소위, 2소위가 있는데 1소위는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고요. 2소위는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18일 통과된 지역의사법은 국민의당 의원이 고영인 의원이 위원장인 2소위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통과를 시킨 거고요. 이 국민구조론법은 2소위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창원의 강기훈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데 위원장이 이걸 보류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소위에서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0대 종점법안에 지금 들어가 있고 민주당에서 계속 역점적으로 우선 추진할 법에 들어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소위에 계속 계속 상태이고요. 이 정기국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내년 초가 되면 임시국회로 가서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논의를 해야 될 거고 전략도 그렇고 마지막 내년 초 2월까지 임시국회에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기대를 거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초조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되 꼭 돌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에 우리는 국민부전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이거는 법을 통과하고 예산을 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여기 예산을 쓸 생각이 없다. 이렇게 최후의 결정을 한다면 그렇게 나온다면 남원 입장에서는 국민부전이 됐건 의대가 됐건 대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일반 대학에서 의대 설치를 희망하는 그런 대학을 유치해서 여기 의대 분교를 설치하는 방안도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의 희망고를 중지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특히 전라북도권 내의 국회의원들께서 힘을 쓰시고 계신다고 보지만 결국은 민주당이 약속을 했고 실천을 해야 하는데 지금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로 가셨지만 그래도 민주당의 정치력이 상당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생각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도 출마를 하신 입장에서 그래도 좀 강력한 그런 리더십이나 정책적으로 밀고 나갈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차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민주당의 특위위원장으로 우리 지역 전라북도 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여러 차례 국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목이 터지게 했을 때 확실하게 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매우 지금 우리가 분노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에서도 10대 역전 도와에 놓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의지가 꺾이지 않고 계속 달성될 수 있게 그래서 열심히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아쉬운 거는 남은 시민 입장에서 아쉬운 거는 전라북도 특별자치법 새만금 예산 이런 것 같이 전라북도 의원들이 남원의 국민부전법도 좀 더 결기를 가지고 발언을 해서 좀 강력하게 좀 밀어붙이기를 좀 희망을 더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저는 보건의료의 전문가입니다.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잘 알고 있고요. 이 법을 어떻게 추진하면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안 되면 22대 국회에 가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번부터 무슨 수선사라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정안 낼 경우 민주당에서 단독 처리도 할 수 있다고 정부권 뉴스 나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래전부터 그러한 최후의 수단도 민주당에서 지금 가지고 있고 이렇게 계획을 삼는 걸 알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건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그게 지금 조금 의문입니다. 의지는 그렇게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뒤라서 촬영을 해서 마이크를 시도해 보고를 어떻게 보면 의전원이 남원 전체 파라가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하고 그게 지금 지지부진한 지가 20년도 아니고 계속 이제 되어 왔어요. 남원시 예산은 말 그대로 1조가 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1조를 갖다가 남원시 7만으로 나눠보면 1인당 1,800만 원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결국은 5인 가족이나 4인 가족이면은 충분히 먹고 사는 것도 남을 돈들인데 그 돈들이 계속적으로 투입은 되는데 우리 주민들의 삶이라든가 그 피폐형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모든 것이 남원시나 행정이나 정치권에서
어떤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래서 다른 데 굉장하게 소홀하고 등한시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그 주변과 비교가 되죠. 주변의 자치단체와 비교가 되는데 우리들이 맨날 그 어떻게 돼서 작은 순창이나 임실이나 곡성은 부러워하고 사는 곳이 됐어요. 남원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원은 남방의 근원이라는 말을 갖고 있는 곳인데 가장 중요한 게 집중화되어 있고 그러는데도 또 현실적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가장 낮은 그런 수준에 있어요. 여기서 좀 아까 높게 평가를 했는데 지난번에 최경식 시장이 발표할 때는 1,900만 원이나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2,000 얼마가 이렇게 크게 높여놨는데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의아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한쪽에서는 시장은 1,800만 원이 나오는데 은퇴액은 2,200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을 더 경제적으로 지역에 살릴 수 있는 경제권이라든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뭔가라는 게 좀 뚜렷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비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보겠습니다. 민당 소득이 아마 그 차이나 기준 연도에 따른 차이인 것 같고요. 제가 본 게 이게 최근 통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말이 그렇지 2,200만 원이면 그게 한 달로 따지면 뭐 190만 원, 8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소득이거든요. 정말로 이건 낮은 비참한 최저생계비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소득이라서 이거 크게 지금 우려해야 될 만한 그런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남원은 굉장히 훌륭한 도시이고 남원에 계시는 분 자신이 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쇠퇴와 세락을 거듭하는 것에 대해서 참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읍이나 김제와 비교할 건 아닌데 거기하고 비교해서도 지역의 총생산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한 그 각오와 계기가 간접의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보다 그 탑다운 방식의 장기적인 리더십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전문성이나 비전이나 철학을 가지신 지도자들이 남원 전체와 대한민국 전라북도와 대한민국 전체를 조망하면서 그 안에서 남원이라고 하는 지역을 어떻게 위치를 잡고 어떤 걸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지를 좀 마스터 플랜을 좀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좀 일관되게 나아가는 좀 그러한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범 지리산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아마 하나만 가지고 발전 전략을 세우기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공교롭게 보니까 이 지리산을 둘러싼 이 내륙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소외 지역입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은 해안가 중심으로 발전해왔지 내륙에 대한 지원은 많이 없었거든요. 그게 교통망도 그렇고 산업 배치도 그렇고 R&D도 그렇고 그런 거기다가 이제 인구가 고령화하고 저출산 현상이 오니까 이제 소멸까지 돼가는 이런 지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남원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12개 시군이 공이 다 그런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12개 지역을 다 묶어서 그 지역이 같이 고령화하는 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맡아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12개 지역에 인구가 있는데 12개 시군의 인구에 해당하는 만큼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걸 따져서 매년 그 12개 지역에 평균적으로 받아야 될 국가 보조금, R&D 자금, 산업지원 자금 이런 것들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그 받는 걸 정부로부터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배분하는 이러한 좀 탑다운 방식의 기획, 전문적 기획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좀 매크로한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간에도 개별 프로젝트별로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그것이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인데 전체 이 지역의 이 쇠퇴를 반전시킬 만한 그러한 프로젝트들은 좀 부족했다 과거에 이런 문제의식을 좀 봤습니다.
제가 필요한 지금 우리 지역의 리더십은 큰 시야를 가진 전문성 리더십 이런 것이 지금 맞는 리더십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인구 10만 미만의 각 자치단체가 출산율 때문에 정말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의 경우도 출산율이 적고 서남대도 폐쇄되고 인구가 적으니까 구도심이 완전히 그냥 상권이 무너지고 부도가 나는 지경입니다. 사람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전부 다 학부모들이 교육비를 갖다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원 같은 경우 인구 큰 마음을 먹고 대학 등록금을 절반을 지원해 준다든가 교육비를 갖다 대학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지자체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줬으면 괜찮겠고 꼭 대학은 안 가더라도 자격증을 따가지고 자기 삶을 개척하는 그런 시대가 선진국형 직업형 그런 시대를 만들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으로 첫째고, 두 번째는 남원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는 예전에도 많은 자치단체장이나 누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올라가는데 이쪽 애기봉탑 이쪽 올라가는데 바위 하나 있고 옆에 크게 탑을 세워놨어요. 그걸로 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전망대에다가 그게 랜드마크 조형물을 세울 것인가 그 주제에 말씀해 주시고, 다음 하나는 저도 3회 일반 산업단지 유치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전에 이한주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기초를 갖다 다져놨는데 이게 단추를 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20년이다 30년이든 초기 투자 비용을 목표로 하고 나중에 대체하고 이게 나머지에서 인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소신 있게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 동남아계 말고 이제 청년공약은 지난번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뺐는데요. 남원의 청년들이 와야 나가지 않고 유출되지 않고 유입이 돼야지 지역에 활력도 생기지만 저출산 문제도 저출생이라고 하죠. 그 정도 대책이 생기는 건데 지금은 청년들이 여기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소득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발표할 때 남원의 청년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남원의 공공시설에 전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만들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청년들에게 월 100만 원씩은 기본으로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그거 외에 청년들은 그거하고는 부족하고 주거와 그리고 교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종 패키지 정책으로 해서 교육비 같은 경우는 대학까지 학자금을 대주는 지자체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지자체를 배치마킹해서 애들의 대학까지 학자금을 심지어는 유학을 가도 주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랜드마크는 어떤 형태를 지을 거냐 하는 것은 저는 그냥 제 아이디어로 워낙 전망대 위치가 좋고 하니까 남원에 정말 상징이 되겠다 해서 거기를 제시한 것 뿐이고요.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야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누구나 오고 싶은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거에 그러면 포항지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호미곶의 상생 생각하지 않습니까? 포항거든요. 거기 가서 그 앞에서 일출을 보면서 인증사진 찍고 그러는데 여기 예시를 그림을 그렸는데요. 하여튼 남원의 이런 상징적인 조형물이니까 저는 또 아주 황금빛 나는 저런 둥근 그런 식의 조형물 하여튼 어떤 형태가 되건 하는 것은 예술가들이나 조형 전문가들이 할 것이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될 것이고요. 핵심은 남원에서만 볼 수 있는 남원에 가야만 볼 수 있는 남원의 가장 남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회 일반 산업단지 똑같은 이력이고요. 3회 일반 산업단지는 지금 그 법에 묶여 있어서 모든 산업단지가 지원 수준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머지 내부까지 같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수도권 가까운 데나 해안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차별적인 지원을 줘서 일단 들어오시기 위해서 초기 투자 자금을 거의 제로로 만들어야 되고, 다만 그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 기업의 주민들을 채용한달지 임금을 주는 거죠. 아니면 이 지역에 인구가 유입된달지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출되는 금액을 계산해서 초기 동안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 해서 기업이 쓰는 돈의 일부를 매칭해줘서 그 돈으로 기업이 투자할 비용을 갚게,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에 조금 인센티브가 되고 기업이 바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되겠다 해서 제가 아까 그 법 개정을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이 정도 하실까요? 오늘 하여튼 더 전문가되시기 때문에요. 사실 고민들이 많으실 거니까 오늘 이 정도 하시고요. 또 좋은 의견 주시면 계속해서 우리 남원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안은 저는 입법 예산 전문가입니다. 30년간 법을 수십 개 만들었고요. 30년 동안 계속 새로운 예산을 확보를 해본, 아주 국회 있진 않았지만 정부에서, 그러니까 의견을 주시면 제가 그걸 어떻게 입법할 것인지,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서 협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저는 실무적으로 능통하고요. 지금 그 기재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다 동기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가서 남원의 문제를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협의를 해서 돌파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날씨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